좋겠습니다. 네. 어, 어제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는 드러내기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눈 것 같아요. 네, 소담 한만정 교장 선생님도 이제 자신의 그 강의에 대한 내용에서 많이 힘들었던 부분을 드러내 주셨고, 또 소정우 선생님께서 이제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라는 부분과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그 괴리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눠주셔서 이야기가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 더 풍부해지는 부분 또한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나왔던 질문은요. 유근태 선생님께서 어느 깊이까지, 어느 정도 연마해야 안도할 수 있지?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우승구 선생님은 나는 어떤 것을 넘어서고 싶은가? 이러한 질문들이 또 나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또 해봤던 부분이 나한테 가까이 있는 멘토, 바깥에서 막 멀리 멘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멘토가 있는지 이런 부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계약이 성사된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309쪽입니다. 육감을 깨우는 방법에서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은 제가 송정화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신경민 선생님, 홍금단 선생님 순으로 가보고 싶습니다. 네. 송정화 선생님, 네. 리더님. 309쪽 육감을 깨우는 방법. 뇌세포의 어느 부분에 감이라든가 번뜩임의 신호를 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다. 이 육감의 장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지금의 과학자들은 아직 규명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것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다. 인간이 오감 이외의 기관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게 수신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육감을 통한 정보는 인간의 정신이 필요 이상의 흥분 상태가 있을 때 수신할 수 있다. 이 육감을 불러일으키는 긴장 상태란 감정을 흥분시켜 심장의 고동이 빨라질 상태를 말한다.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킬 뻔했을 때 육감의 도움을 받아 불과 일순간의 차이로 사고를 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육감의 실체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고백의 서론이었다. 실제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고문들과 회의를 계속해온 기간 중 나의 정신은 육감의 번뜩임에 의해 최고로 민감하게 여러 가지 직감이나 정보나 시사를 수신해 주었다. 나는 몇 번이나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궁지에 몰렸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고문들의 기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인도에 의해 이 위험 속에 빠져나올 수 있었다. 내가 상상 속의 회의를 열었던 당초의 목적은 오로지 자기 암시 법칙에 의해 자기 자신의 잠재의식을 자극하여 어느 특별한 성격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 이 실험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요즘은 나의 어려운 문제만이 아니라 우려하는 사람들의 고민거리까지 짊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고문들과 교신하고 있다. 무엇이든 그들에게 의지할 생각은 없으나 그들이 가져다주는 해결에는 그저 놀라기만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육감의 무한한 가치. 육감은 간단하게 몸에 익히거나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위대한 능력은 이 책에서 말한 다른 법칙을 습득함으로써 서서히 몸에 익혀가게 된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또 이 책을 읽는 목적이 무엇이든지 이 단계에서 말한 법칙을 이해할 수 없다면 당신은 이 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더욱이 당신의 최대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거나 재산을 이룩하는 데 있다면 더구나 그렇다. 모든 성공의 출발점은 소망이다. 그리고 그 종착점은 자기를 이해하고 남을 이해하고 대자연의 법칙을 이해하고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을 인식하여 이해하는 데 있다. 이것은 육감의 법칙에 따르고 또 마음껏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다. 이 단계를 읽고 나면 아마 당신은 정신적으로 자극을 받아 이상하게 흥분하는 자신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참으로 좋은 일이다. 지금부터 1개월 후에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어주기 바란다. 그리고 당신이 정신이 다시 자극을 받아 흥분하는 것을 체험해 주기 바란다. 그때마다 얻는 것이 얼마만큼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이해하며
계속하여 이 자극을 체험했으면 한다. 그러면 당신은 시리에서 일어나 공포를 극복하고 모든 제한을 탈피하여 자유롭게 상상력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당신은 진실로 위대한 사상가, 지도자, 예술가, 음악가, 작가, 정치가들의 혼을 동역해 한 그 어떤 것을 실감할 수 있게 된다. 이제 당신은 자기의 소망을 돈이나 그 무엇으로도 분명하게 전환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이것은 어둡지 않은 장애 앞에 주저앉아 버리거나 곧 단념해 버리는 것보다도 당신에게 있어서는 더욱 쉬운 일임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금단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이윤정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번뜩이는 육감을 가져라를 일단 읽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건요. 311쪽 뒤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정 선생님. 번뜩이는 육감을 가져라. 모든 시대의 모든 성공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은 현재 당신의 손안에 있다. 이 어떤 것이야말로 오늘날 예술이나 과학 등을 비롯하여 온갖 분야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헤아릴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육감을 기르기 위해 당신의 사고를 높이는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의 잠재의식의 저장고와도 자유롭게 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육감이 찾아보니까요, 저희 오감에 없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하나에 더 있는 그 감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한번 저희 행동하기, 마음의 힘은 무한하다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홍금단 선생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여기가 마음의 힘은 무한하다 보시면요. 여기 새가 날아다니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조그만 그림으로. 예, 이렇게 그림으로도 표현해 놓은 게 있고요. 철저하게 당신의 내면을 분석한다. 그리고 당신의 깊이 숨은 곳에,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언제나 당신을 방해하고 있는 공포를 내쫓아 버리자. 그렇게 하면 당신은 완전히 무적의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공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홍금단 선생님. 이 인생의 성공 철학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으로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 마음의 준비라 하면 우유부단, 의혹, 공포라는 세 가지의 적을 잘 연구 분석하고 이해하여 이것들을 마음속으로부터 없애버리는 것을 말한다. 육감은 이 세 가지의 적 중에서 하나라도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제 기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한다. 이 파괴적인 세 적은 매우 사이가 좋은 형제이므로 만약 이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반드시 나머지들도 가까이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다. 우유보다는 공포의 묘목이다. 이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유보다는 결단력의 결여로 생기지만 이것이 의혹을 가져온다. 그리고 이 우유부단과 의혹이 결합하여 공포가 된다. 보통 이렇게 하여 공포가 성장해 가면 그 과정은 매우 느리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적이 위험한 것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공포는 어느 사이인가 싹이 터서 자신도 식별하지 못하는 사이에 크게 자란다. 따라서 인생에 있어서 성공 철학을 실제로 활용하기 전에 공포에 대해 상세한 연구를 해둘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6가지의 기본적인 공포의 원인과 그 치료법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기로 하겠다. 적을 해치우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이름과 습관과 장소를 알아두어야만 한다. 또 이 6가지 공포가 당신에게 잠재해 있지 않은지 조사해 보아야 한다. 그런 다음 우리는 적의 교모한 술책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공포는 우리의 잠재의식 안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으나 이처럼 침입하기 어려운 곳에 숨어있는 내쫓기도 어려운 법이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윤미 선생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힘드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유근태 선생님 부탁드려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갈게요. 316쪽 중간 단락. 공포는 마음의 상태이다. 공포에는 6가지 기본적인 것이 있다.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다투어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 이 6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고통을 받은 일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꽤나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여기 6가지 공포를 가장 영향력이 강한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시켜본다. 가난하고 비판, 질병, 시련, 노령, 죽음. 이 중에서 가난, 비판, 질병의 공포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가장 큰 원인이다. 또 이 6가지 외에도 몇 가지 종류의 공포가 더 있으나 여기서는 이 대표적인 것에 대해서만 분석하기로 한다. 공포란 마음의 상태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태라는 것은 항상 무엇인가에 지배받고 그 방향을 이끌고 있다. 인간은 마음속에서 떠오르지 않은 것을 창조할 수 없다. 즉 모든 것을 창조하는 힘은 마음의 번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번뜩임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관계없이 구체적인 무엇인가를 창조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작은 우연의 번뜩임에 의해 또는 남의 마음에서 발산되는 번뜩임에 의해서 경제면은 물론이거니와 사업, 직업, 직위 등 모든 운명이 결정되는 수가 많다. 즉 우연한 마음의 번뜩임이라 해도 그것은 의도적으로 기획된 아이디어와 마찬가지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똑같은 능력, 교육, 체험, 두뇌의 사람이면서 어째서 어떤 사람만이 행운의 혜택을 입어 성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불운하여 성공하지 못했을까? 모든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지배 방법에 따라 자신의 마음을 열어 남의 두뇌에서 발산되는 번뜩임을 수신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광고하게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기 마음의 번뜩임만을 이용하는 수도 있다. 대자연은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으나 단 한 가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사고이다. 이 사실은 인간이 창조하는 것은 모두 사고에서 시작된다는 사실과 함께 생각해 볼 때 공포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의 단서를 찾게 될 것이다. 모든 사고에는 그것을 현실화하는 힘이 내포되어 있으나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진실이다. 공포나 빈곤에 따른 사고의 번뜩임은 파괴적인 결과를 현실화할 뿐 결코 부나 용기를 만들어내는 일은 없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